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요, 문통의 외손자, 즉 문다혜의 아들에 대해서 태국의 어떠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간 이 곽상도 의원이 문다혜 부부의 이 가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통과 문다혜 그리고 그 가족들이요, 침묵을 하고 있어 가지고 실체를 우리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혹이 제기된 내용 중에서 사실이 아닌 점이 있으면요, 문다혜 측이 그 어떠한 점이 사실이 아닌지, 어떠한 점이 좀 억울한 건지 그러한 점을 조금 해명을 하고요, 명백하게 밝혀 주었으면은 더 이상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문다혜가요,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이러한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다혜 씨가 어떠한 억울한 점이 있었더라도 그것은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침묵을 했던 그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다혜와 그 남편과 그 아들, 이 모두 대통령 직제에 나오는 직계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들은요, 공인이에요.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특감반의 업무 대상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법령에 의하더라도 문다혜와 그 가족들은요, 민정수석실의 이 감찰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이러한 경호를 받지 않습니까? 더구나 해외에 이주를 했다면은 그 경호비가 훨씬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가족인 경우에는 그 존재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라면 누구나 받아왔었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위에 있는 이 문다혜의 가족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이 국회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요,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도 조금 성의 있는 자세나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혹만 더욱 증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혹이 커져버린 데에는 문다혜 씨 본인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은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 의혹으로서 충분히 제기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러한 사안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 그토록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설명이 없었죠. 그래서 이 일을 방치해온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문다혜 씨 본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이 딱 되고 있으니까 이게 꽤 아팠던지 문다혜 씨가 지금 고발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조금 갑자기 생뚱맞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니까, 총선이 임박하니까 조금 그러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 측은요, 아, 이거 땡큐, 고맙다, 이러면서요, 진실 공방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요, 이거는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응을 해주니까 땡큐, 이러한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제 사건을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여권에서는 이 메신저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저의 양심 고백 이거 내용 중에서요, 좀 큼직한 부분 이 두 가지가 터졌지 않습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건인데요, 두 건 다 기소까지 되었죠. 특히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님께서 직접 이거는 직권남용이 된다,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다혜가 최근에 이 형사 고발을 운운한 거, 요거는요, 제 사건과 나중에는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한데요, 흘러온 과정을 보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실 맞잖아요. 이것도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형사 고발만 운운하고 언급을 할 뿐이고, 그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엄포를 놓은 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명절 연휴고 하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조금 흥미로운 소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꿈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꾸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꾸는 그러한 꿈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예지몽을 잘 꿉니다. 제가 특정한 종교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꿈을 안 꾸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 전에요.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꼭 꾸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꿈이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 이 말을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의미심장한 내용은 꼭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꿈을 꾸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요한 것이기만 하면은 그 사전에 미리 그러한 예지몽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지몽을 꾼 것은 저의 가정에 생겼던 조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들어맞았고요. 가족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꾸었던 중요한 예지몽은요. 바로 제가 이 관직에 올 때였습니다. 제가 검찰직 공무원 시험을 칠 때요. 바로 그 전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강가에 딱 서 있는 채로 낚싯대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손에서 묵직한 그러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낚싯대를 확 잡아당겼는데 그때 잡아당기니까 와 이따만한 이 큰 물고기가 반짝반짝 은빛으로 빛이 나는 그 큰 물고기가 제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도 실감이 나 가지고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을 텐데요. 꿈 해몽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는 꿈, 이 해몽이 원하는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에요. 저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날 이 김태우 TV를 보고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의 예지몽,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제가 오늘은요. 일부만 소개해 드리고 나머지는 조금 아꼈다가 다음에 몇 번을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많았는데요. 그 중요한 내용이 오늘 계속 방송이 되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 이 시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공감하실 만한 그러한 예지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경 제가 이 정부 특감반에 이 세 번째로 파견을 왔을 때요. 파견 오고 난 직후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고인이 된 이 노통이 있죠. 이 노통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노통을 따라다니면서 청와대 내에 이 비서관실 시찰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그 꿈이 참 희한한 것이요. 그 수행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꾸었던 그 어떤 순간에는 제가 관찰자가 돼서 제3자인 관찰자가 돼 가지고 노통과 수행자를 제가 딱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통이요. 그 수행자였던 저에게 친밀하게 말을 걸기도 하고 제가 대답을 하고 뭐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제3자가 돼 가지고 노통과 수행자를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좀 희한한 꿈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최근에 그 꿈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예지몽이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볼 때에는 원래 노통의 수행비서가 유재수였지 않습니까? 제가 유재수 사건에 대한 예지몽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행자 입장도 돼보고 관찰자 입장도 돼봤던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특감반에서 유재수 관찰했죠. 조사받는 거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게 제가 그 꿈을 꾼 지 한 석 달 정도 후에 실제로 특감반에서 유재수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포렌식도 하고 불러서 소환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유재수 사건으로 인해서 유재수와 조국이 기소가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런 꿈을요 자주 꾸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예지몽을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유재수 사건 예지몽을 꾸고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제가 경찰청 찾아가서 제 실적 조회한 거, 그 건 때문에 오해했던 거요. 그 일로 정말 제가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요. 그 일이 생기기 전에도 제가 예지몽을 꾸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요.
우리 수사관의 간부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 1년 전에 이 간부 시험 여기 특별 승진에서 한번 낙방을 했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통상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부가 되기에는 나이가 조금 어린 편이라서 그것만 조금 걱정이 되었었죠. 그래도 재수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잘 풀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동안 좋은 꿈을 꾸었던 저로서는 이거 매우 불쾌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꿈속에서 엄청나게 큰 고층 빌딩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자동차들이 막 투수가 공을 던진 것처럼 그 공같이 막 그 빌딩을 향해서 수많은 자동차들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빌딩을 향해서 말이에요. 막 날아가 가지고 그 빌딩에 그 수많은 자동차들이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거요, 꿈꾸는 내내 너무너무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 빌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와르르 그냥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완전 막 그냥 확 무너진 거예요. 와, 저는요, 이 꿈을 꾸고 나서요, 이거 아무래도 꿈을 꾸면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불길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요, 제가 그 간부 시험 특별 승진에 쓸 그러한 제 실적을 조회하러 갔다가 그 사단이 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정말 희한하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오해를 받았던 거예요. 아무튼 그 사건이 계기가 돼 가지고 제가 양심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와르르 무너졌던 그 빌딩 꿈요, 그 무너졌던 그 건물은요, 제 인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빌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 빌딩을 이렇게 정의 내리겠습니다. 그 빌딩은 바로 이 문통 정부의 청와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그냥 팍팍 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단순하게 저의 앞길이, 저의 꿈이 무너진 걸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빌딩은 이 문통 정부다. 자꾸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의 예지몽은 중요한 순간마다 꾸었는데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방송 소재는 문다해죠. 썸네일 자체가 문다해 아니겠습니까? 자, 문다해 관련 예지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의 꿈이니까요. 청와대 쪽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요, 개꿈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뭐 꿈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런 꿈을 꿔지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뭐 사실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꿈이 개꿈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꾼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꿈속에서 그냥 보였던 것만 그냥 무미건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은요, 이 문다혜가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느냐? 바로 청와대입니다. 이 청와대 안에서 아빠와 함께 식사를 정말 맛있게 먹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매우 다정스럽게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다혜의 아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문다혜의 아들이 아직 매우 어린 나이 아닙니까?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그러한 나이인데 왜 엄마랑 함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꿈을 꾸고 나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 아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문다혜가 청와대에 있으면은 아빠랑 아이랑 있을 거면 다 같이 있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상식적인데, 엄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어디 갔을까? 자, 지금 보면요, 문다혜가 뭐 청와대에 있는 것 같고, 그 아들은 동남아 태국에 있다고 곽상도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꿈으로 봤을 때에는, 제 꿈속의 예지몽으로 봤을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청와대 안에 혼자 있고, 아빠는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아들은 태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다. 저는 이게 제 꿈으로 봤을 때에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꿈속에서 문다혜의 아들이 보이는데요. 그 아들이요, 그 동남아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통학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그 아이가 매우 외로워 보였습니다. 제 꿈에서는요, 그 아이만 보였고, 엄마도 보이지 않고 아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호원만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너무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는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애만 혼자 경호원과 함께 왔다 갔다 통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외롭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다의 관련 꿈은요, 예지몽이긴 한데요. 그런데 상당히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문다혜가 청와대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거 사실상 맞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문다혜가 아예 인터뷰를 했어요. 국내에 있는 거 맞았죠, 그때 인터뷰 보니까. 그 인터뷰 기사 내용에는 국내에 있는 거였어요. 어느 갤러리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문다혜가 그 갤러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예술가를 양성한다, 이러한 꿈을 키우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아들 때문에 왔다 갔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문다혜가 어디에 뭐 붙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뭐 한 번씩 아들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제 꿈속에서 아직 그 어린아이가 매우 외로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꿈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아이가 어떠한 사연 때문에 엄마와 아빠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그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혼자 외롭게 생활을 하는 것일까? 이 꿈이 맞다면요, 정말 어떠한 사연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 꿈이 맞다면 말입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아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문다희 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이 곽상도 의원과 이 공방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냥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모두 설명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없애는 거, 이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 문다혜가 청와대에서 아빠랑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이 문다혜 관련 기사에서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상황이 딱 오니까요. 제 방송 댓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시집간 딸이 아이까지 있는데 40이 다 돼가는 그 나이에 왜 밖에서 살지 않고 안에서 청와대 경내에서 아빠랑 살고 있느냐? 뭐 그런 글들이 쭉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혹시 이거 전 대변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 관사에서 살면서 이 청와대에서 살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래서 아낀 그 전세금 그걸로 혹시 어딘가에 투자를 했나? 뭐 그러한 상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거요 충분히 비난을 받을 만할 것입니다. 이거는 그때 황급히 빌라를 팔았던 거,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은 쪼끔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의혹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그냥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이 문다희 씨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속 시원하게 그렇게 밝혀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이 문다희 씨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많은 제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거는 청와대도 궁금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흥미로우셨습니까? 자, 오늘 방송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김태우가 꾸었던 그 예지몽, 그 고층 빌딩이 자동차들에 부딪혀 가지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던 바로 그 꿈. 그 꿈은 과연 이 정부가 무너지는 꿈인지 이것은요,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김태우의 예주몽이 모두 들어맞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의미가 있었으면요,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귀경길 되시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